디스 많이 당했죠. 제가 한 10명 정도한테 당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래퍼는 누구였어요? 우선 한테 욕먹은 게 가장 기사화도 많이 됐고, 그 다음에 도 한 4번 날 깠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많아요. 사실 뭐 옛날에 각자의 삶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품이다. 오늘은 쇼미더 드로잉 하는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모르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티스트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펫두입니다. 저는 스토리텔링 음악을 하고 있고요. 귀로 읽는 소설, 뭔가 귀로 보는 영화 이런 컨셉으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한 지 20년 됐고요. 이제 8집까지 냈고 이제 9집 준비하고 있고요. 그림책도 하나 냈었고요. 또 이제 소설책 하나 또 준비하고 있고요. 열심히 그렇게 또 살고 있습니다. 되게 다재다능하시네요. 아니요, 다 엉망으로 하고 있어요. 음악까지 이제 벌써 20년? 그쵸. 20살 때부터 고3 때부터 했고 20살 1살 때 앨범을 냈으니까 벌써 20년. 너 보리강 알아? 보리가? 어떤 사람이 보리차를 엄청 떨어뜨려서 보리강이 됐대. 보리콘다 보리콘다 난 11m짜리 아나콘다 녹색 바탕에 검정색 무늬가 나있단다 보리차 향에 목욕하면 향기로워 너무나 달콤하고도 깊은 맛이 감미로워. 패뚜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확히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하시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라고 사실 요게 장르가 있는지도 모르게 제가 그냥 초반에 하고 싶어서 했던 음악인데, 제가 옛날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너무 힘들게 헤어졌어요. 20살 초반에. 근데 너무 욕하고 싶은 거야. 이 씨양이 막 욕. 근데 노래를 아무리 찾아봐도 앞으로 널 기억할게, 행복했어, 너가 없어서 아파, 돌아와줘 밖에 없는 거야. 이 미친 이게 없는 거야. 나는 대체 이런 감정을 어디다 풀어야 돼? 그래서 이 CR 이응 아라는 노래를 가사를 썼어요. 그래서 라임이고 뭐 생각도 안 하고 그 일기를 그냥 읽었어요, 랩으로. 이 미친년아 네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네가 뭐 그럴 이렇게 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앨범을 냈어요. 저한테는 그게 1집이었는데 패뚜 1집 내 심장이 담긴 일기장이야. 그때부터 일기장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그 뒤부터는 뭔가 제가 제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는 거야. 내가 내 노래를 듣고 내가 위로가 받으니까 앞으로 좀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2집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일기장이라고 해서 그 죽고 난 뒤의 이야기, 사후세계나 이런 것들을 썼는데 죽음을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거를 스스로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내 노래를 위로. 그러다가 이제 3집, 4집, 5집에서 다 스토리텔링으로 점점 했는데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보니까 노래가 절대 한 곡으로 안 끝나는 거야. 그래서 10곡, 20곡, 37곡까지 이어지는 노래를 만들어서 1시간 넘게 그거를 들으면 진짜 한편의 영화를 본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거를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다양한 이야기들 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기반이 약간 랩을 베이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랩이죠. 원래는 완전 힙합으로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완전 힙합이었는데 사실 힙합이 뭔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 랩은 힙합이다라는 생각으로 음악을 했어. 그러다가 1집을 내면서 힙합이 뭔지 공부를 해보니까 정확한 라임과 뭔가 그 흑인 문화를 이해하는 정신이 필요했던 건데 나는 그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던 거지. 나는 교회가 너무 재밌어서 갔는데 거기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장소인지 몰랐다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막 라임도 안 쓰고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이제 래퍼들이나 사람들이 라임이 없는 그딴 힙합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저는 죄송한데 힙합이라는 걸 좀 안 하고 이야기를 좀 랩으로 하는 걸 하고 싶다 그랬더니 랩은 힙합이다 라는 공식이 있었던 걸 또 내가 약간 난 진짜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힙합을 안 한다고 선언해버렸어요. 나는 그 힙합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는 음악이 뭔 발라드든 가요든 댄스든 난 상관이 없었어. 그냥 나는 랩을 하는데 이야기를 더 전달하고 싶었던 거고 가사 전달력이 나는 100%였기를 원했기 때문에 뭐 영어도 아예 안 쓰고 뭐 그래서 그런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라임을 맞추려다 보니까 내가 쓰는 가사에 불필요한 라임이 들어가. 그냥 나는 밥을 먹으러 갔다, 너무 맛있는데 탕수육 또 시켜야지, 난 이걸 하고 싶은데 밥을 먹으러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탕수육을 시켰는데 뭐 맛있어 어쩌고 저쩌고 이 라임을 넣어야 되잖아. 근데 뭔가 그냥 느낌만 했는데 잘하시는데? 아니 나 그런 걸 못 하겠는 거야. 그 라임도 머리가 좋아야 돼. 저는 그걸 못 쓰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죄송한데 힙합을 좀 제외하고 스토리텔링이라고 불러주셨다 그랬더니 이제 힙합하는 사람들은 그게 힙합인데 너가 그냥 벗어난 거다. 저는 그 힙합을 이해를 잘 못했고 잘 어려웠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냥 되게 쭈구리가 돼서 혼자만의 음악을 계속 해왔던 거죠. 사람들이 이제 디스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야. 실제로 누가 디스하기도 했어요? 디스 많이 당했죠. 제가 한 10명 정도한테 당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래퍼는 누구였어요? 삐 처리해줄 수 있어요? 삐 처리해드릴게요. 우선 한테 욕먹은 게 가장 기사화도 많이 됐고 와. 네이버 실시간도 뜰 정도로, 그 다음에 한 4번 날 깠고 그런 것도 있고 많아요. 사실 뭐 옛날에 나한테 디스할 때 랩 이소부화라고 욕을 했어요. 힙합 안에서 랩으로 이소부화를 한다는 거는 되게 인정할 수 없는. 근데 나는 항상 내 꿈이 랩으로 이소부화를 하는 거였거든. 지금도 뭐 나쁜 돼지 새끼야 삼형제 이런 것도 쓰고 있고 약간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싶거든. 근데 뭔가 이게 생각하는 것과 하고 싶은 스타일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받아들이고 저만의 음악을 더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어쨌든 쇼미더 드로잉 그림 인터뷰인데 오늘 오시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보실지 구상하신 게 있나요? 저는 이제 뭐 트라우마나 아팠던 기억들보다는
사람들의 아픔을 좀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해서 천사 같은 걸 그리려고 했어요. 이게 정확하게 저의 이야기보다는 그리고 싶은 걸 그려도 되는 거죠. 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리고 싶은 게 생겼어요. 뭐 어떤 거요? 두 개의 의자를 그리고 싶어요. 그리고 왜요? 이쪽에는 나의 캐릭터, 여기는 이모르의 캐릭터를 그려서 서로 그냥 마주보고 있는, 전혀 다른 존재고 전혀 다른 형체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리고 싶어요. 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뭔가 공존이라는 거를 좀, 이게 어쨌든 사람들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조금 아프거나 우울하거나 힘든 사람들을 좀 이렇게 평범하지 않다고 보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어쨌든 이모르랑 페투가 전혀 다른데 또 어쨌든 공감되는 부분이,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냥 이모르가 표현하는 이모르와 페투가 표현하는 페투가 전혀 다른 그림체잖아요. 그게 뭔가 한 공간에서 어우러지는 걸 표현하고 싶어요. 좋은데요? 우리 두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메신저가 되어서 뭔가 우리 같은 사람도 있고 너네들도 이렇게 같이 잘 공존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살자, 이런 느낌 어때요? 너무 좋아요. 아 괜찮아요? 넣어줬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페투님 인터뷰 같은 거 몇 번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막 성장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으세요? 딱히 별로 없는데 성장 과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약간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학창 시절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릴 때는 진짜 아버님이 일을 열심히 또 하셔서 이렇게 막 나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진짜 뭐 멍 때리고 살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계속 멍 때리면서 사달라는 거 사주시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그런 삶을 사니까 별로 불만도 없고 놀기만 하고 공부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중고등학교 내내 잤어요. 그래도 제가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20살이 됐는데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교 가고, 그때 아버님이 진짜 갑자기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일을 진짜 열심히 하시다가 아프신 줄도 모르고 맨날 일만 하셔가지고 너무 멍 때리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게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그냥 대학교 나오고 꿈도 없이 음악을 계속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20살 때부터. 근데 그거는 완전 취미였어요. 절대로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음악이라는 게 재밌어서 했던 건데, 그렇게 세월이 엄청 흘러서 28살 때 처음으로 뭔가 일본어란 게 하고 싶어져서 공부를 해서 유학을 갔다가 왔는데, 와 진짜 유학 갔다 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내 직업이나 앞으로의 미래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야. 일본어를 그 정도 공부해서 될 것도 아니었던 거야. 근데 그때까지 3집까지 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엄마한테 너무 죄송한 느낌이 들어서, 엄마 진짜 내가 4집 앨범을 딱 내고 음악을 그만둘게 라고 했어요. 뭐 마트에서 일을 하던 어떻게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전 사실 앞이 막막했죠 그때. 근데 나이도 지금 어린 나이도 아니고 자격증 하나 없고, 그래서 4집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장르를 다 넣어보자 해가지고 무서운 거, 귀여운 거, 예쁜 거, 뭐 깜찍한 거 해서 총 47트랙을 만들었어요. 2CD로. 그 앨범 자체가 되게 잘 됐어요. 그때 평생 벌어본 적 없던 돈이었는데, 그러면서 이거 놓치면 나 인생 끝난다. 그때부터 앨범을 미친 듯이 냈어요. 그래서 지금 멜론에 등록된 트랙이 한 400트랙 정도 있거든요. 근데 궁금한 거는 가정 환경적으로나 네. 학창 시절에서는 그냥 부족함 없는 뭐 그런 평범한 느낌으로 살아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컴플렉스나 이런 건 없었어요? 아니면 뭐 트라우마라든지. 컴플렉스는 뭐 그냥 뚱뚱하고 키 작고 이런 외적인 컴플렉스. 트라우마가 있다면은 연애하다가 이제 또 뭐 바람 피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자친구들이. 여자친구가? 그런 것들의 트라우마가 좀 세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헤어졌는데 저를 미친 듯이 잡았어요. 그래서 얘가 나를 왜 이렇게 잡지? 저희 집 지하주차장에 와서 제 차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진짜 잘해보자. 그리고 잘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나한테 전화가 와서, 오빠 나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 오빠 끊는 거야. 내가 걔한테 전화를 한 50통을 했어요. 어디냐고. 그리고 나서 3-4일간 연락이 안 됐어요. 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3일 뒤에 알게 된 사실이, 내 지인 음악하는 친구랑 그날 잔 거야. 왜 이런 일을 만들었는지 궁금한 거야. 나한테 매달리고 다음날 얘가 나한테 복수하려고 했던 거야. 내가 헤어지자 그래서 내 핸드폰에서 나랑 친한 지인들 중에 우리 둘이 사귀는 걸 모르는 애를 골라서 걔한테 연락을 한 거야. 그래서 너 팬이라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 밤 그 남자를 나오라 그래서 걔랑 그날 밤 잤는데, 소름 끼치는 게 그 남자랑 있을 때 화장실 가서 나한테 오빠 너 어딘지 모르겠어 끊어버리고 다시 그 남자한테 가서 전화기를 넣은 거지. 그랬더니 페투한테 전화가 50통 오잖아. 페투라고 혹시 알아? 알지 않은 형이야. 나 스토킹 짓해. 이것 봐, 50통 건 거 보이지? 이 남자가 페투 형이 널 스토킹한다고? 하면서 그걸 믿기 시작한 거야. 연애하는지 몰랐으니까. 그 내 친구들이 걔 페투 여자친구야 라고 얘기했는데 안 믿어. 이미 미쳐버린 거야 그 남자는. 내가 그 남자랑 통화를 했어. 너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랬더니, 형 왜 얘 스토킹이야? 야 우리 사귄 거 다 알고, 너 빼고 다 알고, 사진도 뭐 카톡도 다 있다. 왜 너는 이틀 만난 걔 말을 믿니? 그랬더니 보여줘보세요 이러는데, 내가 너무 보내기가 싫은 거야. 너무 그 자체가 소름 끼쳐서. 그래서 너 그냥 알아서 해라, 잘 만나라 하고 그냥 끝냈거든요. 어쨌든 한 3주 있다가 걔가 그 여자 실치 알고 화해하긴 했어요. 아무튼 그랬던 여자가 있어요. 그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그 여자는 완전히 끝나고도 막 그렇죠. SNS에서 내 욕하고 다니고. 근데 그 여자를 제가 몇 개월 동안 그 집 앞에 데려다 줬어. 어떤 아파트에 살아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사는 게 아니었어. 그 집에서 뒷골목으로 나가서 있는 빌라에 살았던 건데, 그 친구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했더라고.
하더라고. 단순 허언증이 아니라 그냥 자신을 이렇게 가치를 높게 만들고 싶어하는 거짓말 같은. 그치.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믿는. 네, 진짜 그런 것 같았어. 이름도 2개였고 계정도 2개였고 그냥 2개였어 다. 와. 갑자기 뜬금없긴 하겠지만 네네네. 페토님께서 생각하는 예술이란 그냥 감정 공유 같아요. 저는 뭐 웃음이든 슬픔이든 우울이든 그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 작가는 이렇구나, 이 주인공은 이때 이렇겠구나 하면서 아파하고 같이 자기가 있었던 일 떠올리면서 공감하고 그런 감정들이 왔다 갔다 계속 경험이 쌓여가면서 저는 사람이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경험을 일상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일상에서 할 수 없는 경험들을 영화나 책에서 하듯이 제 음악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면은 뮤지션을 꿈꾸는 그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받았는데 네.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는 음악이 나도 잘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매번 시도고 나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대답인데 만약에 누가 스토리텔링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얘기해 줄 수는 있죠. 제가 하는 방식으로 물론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를 들어서 뻔하잖아요. 이 연필 얘가 느끼는 걸 그냥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얘가 살아가는 이유. 어떤 펜은 깎이면서 희열을 느낄 수 있고 어떤 펜은 자기가 사라지는 걸 두려워할 수도 있고 야 멋있다. 그 대상을 정해서 나는 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림이 그려지고 내가 깎여가면서 이 사람이 작품이 완성되는데 이 사람은 점점 자아를 찾아가는데 나는 쓰여질수록 자아를 잃어가고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왕이면은 나를 죽여도 되는데 차라리 그림 위에서 나를 살게 해줘. 대신에 연필깎이에 날 넣지 말아줘. 그거는 너무 빨리 내 생명이 다 사라지는 느낌이야. 이거를 내가 인간한테 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잘 때 얘가 스스로 움직여서 어디 종이 같은데 뭔가 자기의 뭔가를 표현을 하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나중에 얘가 다 쓰고 난 뒤에 사람이 그 메모장을 발견했을 때 이제 소름 돋는 거죠. 이건 분명히 내가 어저께 다 썼던 그 종이인데 여기에 뭔가 고마워 뭐 이런 게 써있던 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얘가 마지막에 가는 순간에 뭔가 그래서 요만큼 남았던 거를 다시 주인이 쓰레기통 가서 주워와서 뭐 어떻게 해줬든가 끝까지 썼든가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아놨든가 뭔가 이런 약간 이 친구의 삶을 존중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놨어요. 지금 완전 즉흥 스토리텔링이죠. 그렇죠. 와 뭔가 진짜 센스가 진짜 남다르다. 그 약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사람들이 연필의 마음 이렇구나가 아니에요. 내 인생하고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뭔가 달아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걸 하면 할수록 뭔가 타인에게만 도움되는 것 같고 나는 막상 발전이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난 이 회사에 있어야 되나? 사실 이 회사에서 회사는 나 덕분에 엄청 크는데 내 자신이 발전에 대한 기분을 느낄 수 없어. 나도 이 연필처럼 뭔가 어차피 죽어 사라지는 인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죽고 싶어 라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뭐 일을 하든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예술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림 어떻게 완성되셨나요? 네, 완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세상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 근데 사실 겉은 비슷해 보여도 이건 지금 내면이거든요. 내면은 완전 다른 삶을 살았어요.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친구는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서로 깊게 서로를 바라보고 내면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사랑을 나눠야 된다. 단순히 겉만 보고 판단한다면 어느 순간 그 친구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면 실망할 수도 있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면을 바라봐라. 사실 그 친구의 내면은 이렇게 문어같이 몬스터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하지만 같은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니까 사랑해라. 제목 공존. 근데 요즘에는 다르다고 하면 완전 이렇게 벽을 치니까 싸우기 바쁘니까 맞아. 요즘에는 너무 서로 혐오하기 바쁜 건 세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또 이모르 작가님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그런 이런저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진실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도 사실은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또 나누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그럼 오늘 하루도 버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잘 견뎌봅시다. 이모르였습니다. 배트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 안녕.